진짜 잘 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알고 계셨나요? 살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오래 이야기하지 않아도 편하고 따뜻하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이정희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잘 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그 안에 숨어 있는 관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는 힘이 왜 건강에도 마음에도 중요한지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따뜻한 변화를 주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중년 여성의 물이 많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건강 신호. 중년 이후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아주 미묘하지만 그 속에는 건강에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흔히 물이 많다는 표현을 할 때 단순히 생리적 분비물의 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얼마나 잘 순환하고 얼마나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수분의 흐름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분비가 줄고 혈액순환이 둔해지면 이 자연스러운 수분 흐름이 차츰 줄어들게 됩니다. 즉, 몸의 수분이 충분히 순환한다는 것은 아직 신체 기능이 활발하다는 뜻이지요. 서울의 52세 주부 김모 씨는 갱년기를 맞으며 한동안 몸이 건조해지고 피로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바꾸고 물을 자주 마시며 꾸준히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자 피부 톤이 밝아지고 몸의 순환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해진 느낌이에요. 이처럼 물이 많다는 표현은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라 몸이 잘 순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순환 관리가 전반적인 건강을 좌우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염분이 많은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며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의 순환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이런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는 단순히 신체뿐 아니라 정서도 안정됩니다. 물의 흐름이 원활하면 마음의 흐름도 막히지 않거든요. 감정이 차분해지고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물이 많다는 말은 단순히 생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체와 마음이 건강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이 작은 신호, 오늘부터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2. 감수성이 풍부한 여성이 감정과 교감에 더 섬세한 이유.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건 단순히 눈물이 많거나 감정에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의 미묘한 분위기, 사람의 말투, 그리고 자신 안의 감정까지 세밀하게 느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에게서 이런 감수성이 더욱 깊어지는 이유는 삶의 경험이 쌓이며 느낌을 해석하는 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56세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바쁘게 살다 보니 남의 표정이나 말투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처럼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타인의 정서를 빠르게 읽어내고 공감의 폭이 넓습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성향이 아니라 뇌의 공감 회로가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능력을 정서적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이지요. 이 공명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힘도 큽니다. 하지만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때로는 피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느낌을 잘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느낀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휘둘리면 금세 지치게 됩니다. 명상이나 조용한 산책,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수성은 나약함이 아니라 깊이의 표현입니다. 삶을 더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사람을 따뜻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 근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작은 일에 눈물이 나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감정의 불안정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느끼는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3. 신체 온도와 감정적 안정의 상관관계. 몸이 따뜻한 사람은 마음도 따뜻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단순한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과 감정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는 뜻이며 그 자체로 마음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워지면 피로감이나 우울감이 쉽게 찾아오기도 하지요. 서울의 54세 직장인 박모 씨는 늘 손발이 차고 잠이 잘 오지 않아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반신욕과 스트레칭을 병행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편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덜 예민해졌어요. 이처럼 신체의 따뜻함은 단순히 혈액순환의 문제를 넘어 정서적 여유와 직결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체온과 감정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결과가 많습니다. 하버드대의 한 실험에서는 따뜻한 음료를 손에 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더 호의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따뜻함은 단지 신체 감각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에너지인 셈이죠. 또한 체온이 적정하게 유지되는 사람은 자기 돌봄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습관은 모두 체온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결국 따뜻한 체온은 건강한 생활의 결과이자 안정된 마음의 반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손발이 자주 차거나 긴장될 때 몸이 쉽게 식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잠깐의 햇볕 쬐기만으로도 체온은 올라가고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몸이 따뜻하면 감정도 둥그러집니다. 결국 따뜻한 체온은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다는 작은 증거이자 건강한 삶의 리듬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4. 자기 표현과 정서적 개방성이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관계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표현입니다. 특히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은 상대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반대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태도는 오해를 만들고 마음의 거리를 넓히지요. 정서적 개방성, 즉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친밀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김 씨 부부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대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상담을 통해 감정을 숨기기보다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속상해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이처럼 감정의 표현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개방성 EQ 오퍼너스이라 부르며 스트레스 완화와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 긴장과 불안이 쌓이지만
이를 건강하게 표현하면 마음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정서적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관계에서 유연하고 갈등이 생겨도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며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감정을 숨기면 오해가 깊어지고 표현하면 이해가 자랍니다. 결국 표현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배려이자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묵혀둔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오늘은 그 말을 한 문장이라도 꺼내보세요. 나 요즘 이런 기분이야.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개방성은 사랑과 신뢰의 온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음을 닫는 대신 부드럽게 열어두세요. 따뜻한 관계는 그렇게 피어납니다. 5. 신체 리듬과 긴장 완화가 주는 건강 효과.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드는 것처럼 몸 안에서도 수많은 생리적 리듬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지요. 이런 리듬이 잘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활력이 넘치고 반대로 흐트러질 때에는 쉽게 피로하고 감정의 기복도 커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이 리듬이 자주 불규칙해지는데 이를 바로잡는 핵심은 이완과 회복입니다. 신체의 긴장이 해소될 때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런 생리적 반응은 단순히 쾌감의 차원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이나 깊은 호흡을 통한 이완 훈련은 수면의 질과 기분,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57세 박모 씨는 평소 불면증과 두통으로 고생했지만 요가와 명상을 꾸준히 하며 몸의 긴장을 푸는 습관을 들이자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예민하던 기분이 훨씬 차분해졌어요. 이처럼 신체적 이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건강한 순환의 일부입니다. 결국 신체 리듬이 조화롭게 흐른다는 건 몸과 마음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호흡, 수면, 감정, 식습관이 모두 맞물려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루 중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 몇 초의 이완이 몸 전체의 순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릴 때 몸은 비로소 자신을 회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6. 여성 건강을 지켜주는 위생 관리와 면역력의 관계. 여성의 몸은 외부 환경에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습도, 변화나 피로에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불편함이 찾아오지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점막이 약해지고 피부와 마찬가지로 보호 기능이 감소하면서 청결 관리가 건강 유지의 핵심이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가장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향이 강한 세정제나 인위적인 관리보다는 미지근한 물 세정과 통풍이 잘 되는 속옷 착용이 기본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도 과도한 세정이나 항균, 제품 사용이 오히려 유익균의 균형을 깨뜨려 불쾌한 냄새나 가려움을 유발한다고 말하지요. 경기도에 사는 53세 주부 최 여사님은 예민한 체질로 자주 불편함을 겪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며 개선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루에 물을 자주 마시고 면 속옷으로 바꿨더니 훨씬 편해졌어요. 결국 건강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면역력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 몸의 방어력이 약해져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제철 채소와 과일 섭취는 면역 시스템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지켜 전신 면역력에 도움을 줍니다. 몸속 균형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냄새나 불편감도 줄어들지요. 여성의 건강은 몸의 균형과 마음의 평온이 함께 만들어내는 조화입니다. 청결과 면역은 그 두 가지를 잇는 다리와 같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7. 몸의 순환이 과할 때 나타나는 피로와 그 조절법. 우리 몸의 순환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빠르거나 과하게 작동할 때 피로와 불편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과도하게 활발해지면 몸이 불필요한 열을 내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죠. 이런 상태를 순환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순환 불균형이 생기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 어깨 결림, 손발의 열감, 그리고 잦은 갈증입니다. 몸이 끊임없이 흘러가야 할 리듬을 잃어버린 것이죠. 서울의 55세 이모 씨는 갱년기 이후 얼굴에 열이 자주 오르고 몸이 붓는 느낌이 심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하루 20분씩 호흡 명상을 하고 물 섭취량을 조절하면서 서서히 나아졌다고 해요. 몸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하니 마음도 차분해졌어요. 이처럼 과도한 순환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긴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몸의 리듬도 덩달아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몸의 열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목 뒤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 섭취가 지나치면 오히려 몸이 붓고 순환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하루 1.5리터 정도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당함입니다. 몸의 흐름이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균형이 깨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세요. 피로와 붓기, 열감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지금 조금 쉬어가라는 몸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8. 세심한 사람의 배려와 관계에서의 안정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준비성이 뛰어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리 물건을 챙기거나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요.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을 세심하다고 부릅니다. 이 세심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계의 안정감을 중시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대전의 50세 주부 김 여사님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늘 작은 손수건을 챙겨 다닙니다. 누군가 흘리거나 더워하면 바로 내어주는 그녀의 행동에 친구들은 늘 참 따뜻하다고 말하죠.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누가 불편할까 봐요. 제가 준비하면 마음이 편해요. 이처럼 세심한 사람은 주변의 감정을 잘 읽고 상대의 불편을 미리 헤아릴 줄 압니다. 그 배려는 신뢰를 쌓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성향을 예측적 공감이라 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미리 상황을 상상하고 불편함을 줄이려는 마음이죠. 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적고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세심함이 지나치면 스스로 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히 하려는 마음이 부담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세심함은 관계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아름다운 힘입니다. 다만 그 온기를 오래 지키려면 자신에게도 그 세심함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려가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않도록 오늘은 자신을 위해 따뜻한 시간을 준비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심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건강한 친밀감의 힘. 관계의 본질은 결국 이해에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 마음의 온도가 따뜻하게 맞춰지는 그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친밀함이죠.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젊을 때보다 표현이 줄어들지만 그 대신 배려와 신뢰가 더 깊어집니다. 서로를 오랜 시간 지켜봐 온 만큼 눈빛 하나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요. 건강한 친밀감은 단지 정서적인 위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면역력과 회복력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따뜻한 관계가 곧 건강의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따뜻한 순환이 흐르길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일들이 쌓이면 어느새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존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완벽한 말보다 당신의 존재가 고맙다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진짜 통한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